나는 졸업을 앞둔 영화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이다. 2.18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지 10개월이 지났다. 나는 참사 당시 오전 10시경 현장을 우연히 지나다가 참사를 목격하고 그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리고 며칠 후 참사 첫 화면이라는 것이 언론에 알려졌고 나에게 최초의 촬영이라는 이상한 명예가 부여됐다. 그 이상한 명예가 나를 다큐멘터리를 만들게끔 했다. 영화를 전공한 나로서는 참사의 고벌보다는 먼저 간 녹들을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촬영을 거듭할수록 그 생각이 흐려지고 슬픔보다는 분노가 앞섰다.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슬픔보다는 분노가 앞선다. 같은 해 또 다른 겨울, 나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지금 중앙로역으로 가고 있다. 어떤 참사가 일어나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요하고도 철저한, 그리고 또 이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또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을 투여해서 이번 사고가 우리에게 전언하는 그 도대체 교훈은 뭐냐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철저한 규명을 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건교부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가장 중심적인 사회적 체제, 사회 체제로서의 대구시, 또 공사, 그 다음에 경찰력, 경찰, 검찰, 이런 데서 다 덮자거든요. 철저하게 규명해서 대안을 찾으려는 의지를 표명 안 해주고, 그냥 이제 보상됐으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이렇게 인명을, 그리고 사고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너무 이게 가볍게 다루는 거다. 어떤 면에서 상투적으로 다루는 거다.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백서 작업이죠. 이제 내년 일주기 동안에 이번 지하철 참사와 관련한 포괄적인 정리를 일단 한번 해야 되죠. 사고 원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계에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 데 대해서 포괄적인 정리를 해야 될 거고. 잠깐만요. 여보세요? 플라스틱 우유통, 관람하고 기름통을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객실 내에 투척, 방어한 것으로 추정. 숨 막힌다고 전화가 왔어. 예. 딱 지하철 아니면 지하철. 예. 아이고, 정아. 멈춰.
대구 지하철 참사.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대구 지하철 참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하철 참사라고 말하고 싶다. 저 있는 걸 찾았어요. 동작도 공개하지 말아요. 왜 이럽니까? 대구시 사후대책본부와 지하철 공사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대구시와 지하철 공사가 이 사건의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사건의 종결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심을 면치 어려운 행위입니다. 쓰레기 더미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건 초기부터 상당한 허점과 그리고 뭔가 은폐하고자 하는 행위가 보인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자, 여기를 잠깐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저 자원봉사 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6일 동안 자원봉사 왔어요, 저는. 일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손해고, 여기 시장님도 할 일을 못합니다. 저는 저 냉정을 되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막 그냥 테러 형식이 돼버리면은. 테러는 이게 아니, 테러는 이 방화가 테러지, 이게 테러야, 이게. 가만히 계세요. 저는 죽이 방해하기 위해서 막 이게 테러야. 말하고 해버리셔. 합리적으로 하셔야지. 이거는 방화가 테러. 테러야, 거의. 여기 시민회관에 가서 거기서 말씀드려요. 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테러야? 술 먹고 얘기하는 게 테러야? 아니, 그걸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지 마라. 자, 시민회관 가서 말씀하세요. 공인이라 하는 새끼가 맨날 경찰이 걔가 청소했다, 예? 군인이 걔가 청소했다, 예? 그 다음에 뭐 겠습니까? 여기서 강당에서는 국가수에서 기차도 끌고 되고 청소도 해도 된다 걔가 했다 했습니다. 공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번복해가 됩니까? IQ 떨어진 사람입니까? 맹신 시장하는 사람이 IQ 그 모양이 뭐 전체 시민이 의회 저런 걸 믿고 시행정을 맡긴다 아닙니까? 윤진태 공사사장의 주권하에, 최종 주권하에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공사사장이 가지고 있는 급이 대구시의 국장급이라고요. 국장급 정도기 때문에 국장급에서 54단을 부른다든가, 뭐 그건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윤진태 사장이 현장 훼손에 하위 단위의 공모자가 해서 조현영 시장과 함께 기소됐더라면 그것은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조현영 시장은 전혀 관계가 없고 윤진태 사장만 이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현장 청소 작업을 하고, 그 다음 쓰레기나 이렇게 더미를 또 치우게 하고 물 청소를 하게
한 최종 당사자였다라는 것은 전혀 이렇게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다. 조현영 시장이 정말 아주 노골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현장을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훼손시켰다. 뭐 이렇게까지 몰고 가기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무리한 설정일 수 있지만 유니버시아드도 필요하고 또 하여튼 강력하게 조기수습에 대한 의지를 너무 강력하게 표명하고 빨리 조기수습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정적인 이렇게 실수다라는 부분은 시장 단위에서 좀 책임을 져서 고의는 없었지만 자기 주관하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난 떳떳한 처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단위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시민들에게 사과도 하고 또 그게 고의가 없었다라는 차원에서 용서할 부분은 용서하고 화해할 부분은 화해해야 되지 않느냐.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다. 나는 명령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그 거짓말이죠. 그걸 그렇게 믿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찰 같은 경우도 권력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비굴하게 처신했다. 내지 이렇게 기소권을 정말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그런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본 수사였다. 유품과 유골이 쓰레기터미에서 발견되었지만 대구시장과 검찰 그리고 경찰의 책임은 없다고 했다. 분명 고의든 아니든 현장을 훼손한 증거는 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아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지금이게 꼭 약속할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며 재균이 어머니의 목까지 열심히 수탁하리라.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 대구는 비탄과 슬픔의 도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 비극적 참사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개입을 요청하는 무능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현장 하급직만 구속하고 사건을 스스로 마무리하는 구태를 재현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동차의 내장재가 국가공인기관의 검사와 한국철도차량기술검정단의 검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시 전동차는 불쏘시개처럼 급속히 화재가 번져 나갔습니다. 검교부 지침에 의해 강행되고 있는 1인 승무원 제도가 대형 인명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불량 내장재로 만들어진 전동차에서 현행의 1인 승무원 제도로는 화재 진화는 고사하고 승객의 안전한 대피와 탈출을 돕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제 자식, 제 부모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절규하면서 죽어간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희들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희 하나는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이 수백 명의 하나는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중간하기 아니면 꼭 그런 일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현장을 분명히 받고 그 사실을 너무나 명백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일 수도 있다는 걸. 엄마 지하철에 몰랐어요. 힘을 없으니 엄마가 어떻게 해야지.
광장 가득한 통곡이 그들을 둘러쌌다. 꽃 한 송이 시계 공연과 소리 없는 눈물들로 시커먼 저 벽면 넘어 또 다른 소녀를 찾는다. 참사를 앞다투어 보도했던 중앙 언론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그들의 뷰파인더와 펜은 서울에 고정되어 있었다. 여자분들 동기분이나 죽은 분이 우리는 여기 있는 남편분들이고 진짜 이런 예전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우리 대구 시민들은 전부 다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전국에서 이런 건 모릅니다. 이런 걸 취재해주세요.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3일밖에 안 됐는데 제 기억에서는 너무 개성스럽게도 아주 먼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저희들은 내일이면 아마 더 많이 잊을 것이고 또 모레면 정말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하자 그럴 것이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어쩌면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 자체를 숨기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 부끄럽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외로워 마시고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이태리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참사를 부른 주범이 누구인가? 책임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조현영 시장, 윤진태 사장, 이 두 사람의 사법 조치입니다. 살인마 조현영을 적극 구속하라!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은 참사만큼이나 비참했다. 그들의 분노가 대구시를 향한다. 저희들이 대구시에 얼마 전에 이제 그 지하철 운영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그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대구 지하철이 타 지하철보다 안전하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이 요구 근거가 분명히 대구시 공식 문서에서 대구 지하철이 타 지하철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운행 부분의 재개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 근거가 뭔지 진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구 지하철은 운행이 97년부터 된 비교적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보다도 그 최신의 전동차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 시스템이나 이런 면에서는 다른 도시에서 운행하는 것보다는 최신의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시하게 진짜 한 말씀만 딱 드리고 제 대해서 이제 대구시하고 이제 말할 생각도 없고 뜻도 없습니다. 지하철 최근에 만든 지하철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그 전동차 10분 만에 개판났습니다.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10분 만에 개판됐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누가 내와는 거고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대구시 답변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안전한 지하철이라고 근거가 이거 3개월 만졌습니까? 새 거니까. 우리 중단하십시오. 이게 대구시가 유일하게 정말 이분들에게 사죄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유일한 선택입니다.
정부에서 발행한 교통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막고 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야 되겠습니다. 경찰 여러분, 뒤에서 구경하고 젊은 전경들 이용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법적 근거를 말씀하십시오. 제가 못하는. 그러면 저는 타겠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야 되겠습니다. 다친다. 아지야, 이러면 혼자 안전하다고 타는 왜 시겠노? 아유, 너는 좀 믿고 가라. 나도 괜찮은 나는 나를 무슨이라 놓고 살아. 나도 지켜봐. 나도 지켜봐. 나도 지켜. 노무현 대통령님, 님이라 불러야 됩니까? 각하라 불러야 됩니까? 어떻게 불러야 우리의 이 슬픔을 거두해 주실 겁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신 지 며칠이 되셨다고 이내 장막에 갈렸습니까? 이 사회를 어떡합니까? 이 광경을 몇 보십니까? 경찰에게 당신이 시켰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지시가 내려오다가 왜곡됐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국민이 아닙니까? 왜? 우리 가족이 타버린 전동차에 다시 가져와 떨어주길 독도입니까? 쓰레기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 고통을, 왜 이 슬픔을 어느 누구도 못 붙지 하십니까? 대구 경북발전협의회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언론사 사장, 대학 총장 등 소위 사회지도계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지하철 사고 때 유족이라고 해서 저희들에서 법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기분을 부수고 가지고 탱커를 부르는데 일단 그 사람 검찰이나 경찰이 잡아놓고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하나도 안 믿었습니다. 손발 놓고 가지고. 살인마 조인영을 보호하는 게 경찰의 임무입니까? 아니면 그와 같이 놀아나는 내일심서 사장을 보호하는 게 경찰의 책무냐고요? 사장이 신부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성직자도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제가 알기로는 시장과 가까운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제 대구 경북 지역 발전협의회입니까? 발전협의회가 옛날에 수요회, 그 문시장, 문 전 시장 때 만들었던 걸 다시 부활시켰다는 이야기를 오늘 기사를 통해서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장과 사실 시장은 범죄자입니다. 분명히 범죄자입니다. 시장 자기 입으로 우리 유족들과 전 언론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입으로 54단장에게 요청해서 501 여단을 투입해가지고 자기 입으로 쓰레기를 치웠다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치우기 전에 모든 유골과 유품을 한 점도 없이 다 치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유골이 4개 나왔고 불에 타지 않는 멀쩡한 거의 정상적인 머리카락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까? 제3자 입장에서 그 진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이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나 또는 그 사장님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사장님이 평소에 저희들이 하셨던 말씀이나 일생 사제로 살아오시면서 늘 생활했었던 이것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한마디로 말씀을 올리죠. 보사장님, 사전에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해왔던 행동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니 오늘 이 말이 그 말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제 이야기한 이야기를 하란 말이야. 그 말에 대한 지난번에 뭐 입장이 어떻고 뭐 개통이 어떻고 하지 말란 말이야. 사장 불러와. 사장 불러와. 옆에 있다면서, 사장 옆에 있다면서. 나도 목사야. 목사하고 신부하고 이야기해보자고. 진작에 없어, 개자시고. 뭐 않습니다. 자식이 빽각으로 안 나와봐서 당신들도. 자식이 불에 타가지고 아침에 도시락 사가 나가던 자식이 지금 저기에 빽하고 갈비 6개 남았어요. 대가리도 발도 다 가루가 돼가지고 상자에 담겨있어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지 마소. 하지 말라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사장 불러서 그 이전까지는 우리 한 발자국도 안 움직입니다. 가족이 이렇게 아프고 이럴 때, 그러면 뭐든지 이거는 다 써가지고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왜 못하고, 대처를 왜 못 세우느냐 하는 데 대한 시청 직원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등산을 아버지가 머사를 가지면 아들은 옆에서 말려주는 게 또, 그것도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럴 정도로 정신이 없는 시청 직원들이 열 빠졌다 하는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와중 여러분들이 그 중노를 폭발해가지고 하시는 데에서 말씀하시는 제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로 여기 와가지고 내 국무총리도 사과했고 장관도 사과했고 시의회 의장도 사과했고 경찰서장도 청장도 왔는데 이렇게 나고 왜 시보다 사장이 먹었단 말이야. 항상 그랬듯이 참사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것도 언론이고 가장 먼저 떠난 것도 언론이다. 이번 참사로 인해 눈물샘을 자극하는 보도로 사상 유례 없이 700여억 원 가까이 성금을 모금하는 데는 큰 기여를 했다. 그렇지만 성급한 수사 발표와 그를 따라가는 보도, 그리고 사고 원인의 규명보다는 자극적인 보도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시선을 흐리게 했다. 마치 참사의 원인이 마스컨키를 뽑은 1080호 기관사의 책임처럼 경찰이 발표를 하자마자 수많은 언론의 칼날은 기관사를 향해 있었다. 물론 기관사의 과실은 묵과할 수는 없겠지만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번 참사에 또 다른 가해자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언론이다. 방염이나 불련이나 난년을 쓰냐 그러면 FRP는 플라스틱이고 플라스틱에는 어디서 뽑느냐 그러면 원료 이렇게 석유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 붙이면 이게 불이 확 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쓸 때는 반드시 그 방염, 불련 이런 처리를 해야 돼요. 불련 처리를 해야 돼요. 예, 불련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걸 처리 안 하고는 라이터만 갖다 대면은 이게 불이 붙게 돼가 있고, 그죠? 이렇게 석유니까. 그러고 불이 붙을 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심각한 유독가스를 발현해요. 그래서 불련이라든지 난년이라든지 청 같은 경우는 방염 처리를 꼭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소방법에 굉장히 엄격한 법이에요. 그리고 지하철 상황이 FRP를 쓰면서 불연성 합격을 받았는데 실제 쓴기는 불연성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합격 성적서도 있고 방염 처리했고 불련 처리했고 다 했다고 성적표를 우리한테 줬어. 이 합격 판정 받은 게 이게 공공기관인가 아니면 개인? 다 공공기관이에요. 예. 한진중 제자회사는 환경중공이고, 그리고 실험은 그 어디서 하냐 그러면은 한국 그 화학연구소나 한국 원사직물연구소나 이런 데서 시험을 해요. 이게 다 국가기관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문제가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면 이제 이런 기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박살나는 거죠. 거기로. 예. 거기도 다 지정식으로 넣는 거거든. 한국은 아직까지도 시랜드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 이번 올해 일어났던 그 천안 소년축구부 그 합숙소 질식 사건, 그것도 다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우리 건축 내장재나 내화 내장재 문제에 유독가스 관리 기준이 아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EPS라고 샌드위치 판넬 이 유독가스를 이렇게 다량 배출시키는 건축자재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EPS도 지금 건교부 통해서는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이 지금 발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유독가스라는 부분에 대한 수없는 참사들이 유독가스 발생을 통해서 생기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한국 사회의 입법 구조, 그 다음에 행정 체계는 아직도 대안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그 불량 내장재 문제가 이번 그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그 책임이 로템사나 아니면 관리감독권이 있는 지하철 공사나 대구시에 물어지지 않고, 모든 제가 마스크키를 빼서 사람들이 이게 죽었다라고, 그건 전 대단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해서 승무원에게 모든 희생양을 삼아서 여론과 사법적 책임까지 다 묻는 이런 것은 정말 이렇게 한국의 이렇게 수사본부라든가 검찰의 태도가 얼마나 저열한 것인가, 또 얼마나 가진자 입장에서 또 어떤 면에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서 얼마나 비각적인 태도로 일관했는가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언론에서는 결과로 가지고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밖에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없었겠죠. 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인정한다고 손 치더라도 좀 며칠 시간이 지나면은 나름대로 그 사건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한 번쯤 짚어볼 수도 있었는데, 여론에 너무 편승해가지고 1080호 열차 기관사의 과실만 너무 집중적으로 사실 시켰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어떤 제도적인 모순이라든가 시스템상의 어떤 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아무도 안 했고, 혼자서 근무를 하는데 사령에 보고하고 승객 대표하고 안내방송하고 출입문 취급하고 모든 상황을 혼자서 하기에는 그 짧은 시간 내에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차량입니다. 정상적인 차량인데요. 저 밑에 보시면은 차량하고 연결하는 부분들, 저기 이렇게 까만 부분을 해가지고 구부러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속에 공기도 지나다니고요. 각종 제어선들, 출입문 관련된 선들도 있겠죠. 물론 통과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이 차량은 정상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 상태로 보이고요. 정상적인 차량하고는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그 정상적인 차량에서 점프되는 각종 전선 내지는 공격수가 지나가는 부분들은 새카맣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각종 전선들이 피복이 열에서 다 녹아내리고 안에 있는 노출된 상태입니다. 각종 전선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공기 호스는 자체 흔적조차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1080호 열차인데요. 다른 부분들도 물론 화재 손상이 갔었지만, 특히 이 부분 79 열차와는 다르게 특히 이 부분만 사고 났던 차량 중에서도 더 손상이 갔다는 것은 그 예전에 각종 기능들, 아마 이 정확한 시점 자체는 뭐 판단을 따로 새롭게 하더라도 아마 출입문이 열리거나 하는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상적인 차량이 다른 방송 내지는 여러 기능들 자체가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화셔터가 굉장히 중요한 이번 인명피해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번 방화셔터 같은 경우는 관리가 중앙 지하 상가의 민투 사업을 이렇게 받은 대연실업이라는 민간 기업의 민간 법인에 의해서 이렇게 방화셔터가 관리됐고, 이 사람들이 사실상 그
중앙로 역사에 있는 승객들의 탈출을 전혀 돕지 않고 방화 셔터가 내려간 채 그대로 방치로 일관했다라는 것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제기, 상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수동 조작해서 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독가스를 빨리 빠지게 하려면은 방화 셔터가 막혀있던 그 주통로들이 다 열려 있어야죠. 그러면 유독가스가 빨리 빠져나가는 효과를 이렇게 줬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주통로, 탈출통로로서 역할을 그래도 이렇게 기대할 수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방화 셔터가 이번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난 상행열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행열차를 타고 왔던 1080호 열차를 타고 왔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끔찍한 거죠. 방화 셔터에 관한 시민단체의 주장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방화 셔터가 작동되지 않았고 2월 18일 화재 당시 방화 셔터를 수동으로 작동시켰으며 연기 감지기가 아닌 열 감지기다라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열 감지기냐 연기 감지기냐 그리고 수동 혹은 자동으로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방화 셔터 관리 업체인 대현실업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열 감지기가 설계도상으로도 열 감지기고 시공도 열 감지기로 되어 있었다면 그 열은 사고 나고 나서 약 3분 만에 감지가 안 되거든요. 지하 승강장 1층에서 지하 1층까지 그렇게 열이 빨리 전달이 안 되니까 열 감지기로서는 자동으로 내려갔다라는 주장을 하기 힘드니까 그 업체에서 열 감지기를 연 감지기로 교체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초기 단계에 설계도상으로는 열 감지기로 되어 있는데 초기 단계에 이게 열 감지기로 시공되어 있었는지 연기 감지기로 시공되어 있었는지 라는 부분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죠. 그 어떤 도면상에 근데 뭐 예를 들어 열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던 연무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던 어차피 이 부분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판단 안 쓰는데 어차피 건설 같은 걸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을 하다 보면 약간의 어떤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뭐 변경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그 당시 어떤 뭐 설계 변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뭐 그 두 개가 어떤 큰 어떤 별반 차이 없기 때문에 그리 설치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 회사에서는 뭐 어차피 이건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관련 소방서의 어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다 감리 지도를 다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3층, 2층 이렇게 급방한 산에서 올라오다 올라오면은 바로 정면에 그 어디고 양방향으로 어디고 출입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지상 출입구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를 유턴해가지고 방화셔터 쪽으로 왔다가 이거 막혔네 이래가지고 다 절로 가진 않는다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 저쪽 같은 경우에도 저 남쪽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남쪽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면은 바로 이래 보면은 저쪽에서 이래 올라면 방화셔터가 보입니다. 막히기 전에 사람이 본능적으로 여기까지 오지를 않고 본능적으로 저 막혔구나 싶어 자연스럽게 유턴해가지고 이쪽으로 나가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거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뭐냐면 화재가 나고 벨이 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문을 열어봤을 때 이미 이 방화셔터 이 근처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미 나갈 사람들 저쪽으로 다 나갔다 이거죠. 그리고 부상자들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다가 그 연기에 뭐 쓰러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2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구조가 된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는 거지. 방화 셔터 앞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이 쓰러져, 한 명이라도 쓰러져 있었다. 과거에 어떤 뭐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가 그리 주장하는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언제부터 그걸 막 이렇게 막 통곡의 백인이, 방화 백인이 하면서 언론에서 이야기했냐면 2, 3일 있다가 그제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언론도 모르고 아무도 다 그런 부분에 관심도 안 가지는 부분입니다. 뭔가 꼬투리 하나 잡기 위해서 이게 뭔가 싶어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된 거지. 그러다 지금 현장은 당일날부터 이야기를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거 뭡니까? 온도 유지 장치 열 감지기. 그러면 대구 지하상가의 방화 샤트는 열 감지기로 움직이는 거죠. 아, 빨리 대답하십시오. 맞잖아요. 그건 아까 소방감지가 다 소방감지 상관없어요. 제가 소방감지 상관없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금방. 네, 저는 그거까지는 제가 에이. 제가 확인을 제가 잠깐만요. 네. 그럼 열 감지기는 열로 움직이는 거예요? 연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열이죠. 예. 맞죠? 예. 열이죠. 맞죠? 예, 그러면 논리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남북도 이거하고 똑같다. 맞죠? 예, 그렇죠. 그럼 남북도 열 감지기죠? 예, 열 감지기. 근데 왜 검찰 가서 거짓말했어요? 우리나라 경찰이 뭐 그래 만만해 보입니까? 안에 뭐 센서 바꾼 거 확실하죠? 없잖아. 이거 닦았다 저렇게 깨끗하면 못 닦거든. 닦았다고요. 그렇지, 센서를 닦으면 근데 대현실은 지금 그거 바닥이 엿 닦았잖아요. 여기 방화 셔터, 여기 방화 셔터, 여기 대현, 지하고 내려가는데 여기 거 다 청소하셨다는 거죠? 예? 몇 개를 청소해? 아니, 사고 현장인데 점거 보존을 해야 될 걸. 아니, 사고 현장인데 어떤 근거로 청소를 하는데요? 맞잖아요. 당신들은 샤터를 내리면서 이 밑에 권한은 포기한 거잖아요, 지금. 사건 현장이잖아. 사람들이, 사체가 있었고 사람들이 피했다가 못 피해간 장소인데 당신들이 어떤 권리로 청소를 했는데요? 어떤 걸요? 예. 어떤 권리입니까? 나한테 시체 납치하는 거 아이가? 어떤 권리입니까? 사고 현장을 경찰한테 이야기 안 하고 치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사고 현장에 다니지도 못하겠네, 그러면요? 청소하는 거하고 다니는 거 같아요? 예? 아니, 천정에 붙었는 게 다니는데 뭐 지장이 있습니까? 이걸 고치는데 어떤 경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의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여기 청소하는 부분은 제 판단으로 했습니다. 와가지고 어떤 뭐 누가 시켜다 했는 건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났고 했기 때문에 경찰한테 이야기했어요? 안 했습니다. 이야기도 안 하고 고칠 수 있는 건 없다고 하는데. 중공하고 처음부터 쭉 근무하셨습니까? 그러면 팀장님이 시설팀장하고 계실 때 이거를 열감지기를 영감지기로 바꾼 적은 없단 말씀입니다. 없지. 지하형 복합식 수신기에 부착되어 있는 그 버튼 있잖아요. 버튼. 아까 셔터 정지 그런 그 버튼으로 작동이 수동으로 가능하냐? 그러니까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CCTV는 매우 중요한 단서이다. 그림에 있는 남자 근무자가 방어 셔터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난 후에 셔터가 내려온다. 대현실업의 주장대로 자동으로 내려갔다면 이 근무자는 셔터가 내려온 후에 분명히 뒤돌아봐야 한다. 즉, 셔터가 내려오는 기계음이 들리기에 소리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뒤를 보지 않았다는 것은 셔터를 수동 조작 후 내려온다는 것을 인지했기에 셔터가 내려오는 소리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과연 검찰과 경찰은 이 화면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나는 오히려 묻고 싶다. 현재 저희들은 이번 참사가 대형으로 발전하게 된 원인 중에 한 축을 대현실업이라는 지하상가 개발업체에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초동 수사 과정에서 현장 훼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경찰에게 있느냐 아니면 대구시장에게 있느냐. 저희들은 지난번 경찰청장 최기문 청장의 인사청문회 때 경찰 책임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증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대구시장은 분명히 관계 책임자의 협의하에 현장을 치웠고 물청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기문 청장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경찰 쪽은 책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그 위 증언자에게는 책임 추궁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1인 성무제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건교부 고시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바꿔달라, 2인 성무제로 해달라고 하니까 이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기술적 판단을 존중하자,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총리의 말씀은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한 명밖에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시민단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문제 제기를 다시 할 생각입니다. 국무총리까지 내려왔지만 이 사항들은 아직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건 초기부터 숱한 의문을 남기고 참사는 봄도 오기 전에 서서히 잊혀져 갔다. 대구시는 참사의 아픔을 뒤로한 채 근조 현수막 대신 하계인 유니버시아드 대회기가 도시에 휘날리고 있었다. 192명의 영혼들을 기억하는 건 오직 그들뿐이었다.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한민국 광역시 대구 지하철 중앙역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200여 명의 생명이 어이없이 잿더미가 된 200여 명의 미래와 희망이 검은 연기가 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죄악의 현장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비통한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그때 그 아비규환을 당신은 진정 잊지 않고 계시겠지요. 마지막 절규한 목소리만 남기고 한중지로 타들어간 그 비통한 통화는 어찌 우리가 있겠습니까? 의미는 모두 우리를 나는 아니라고 누구도 말하지 마십시오.
네가 나를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하고 가니. (200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난 아직 중앙로역으로 가고 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게 재난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 도대체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